정면의 품격 순서입니다. 하도 음악이 장중하다 보니까 정면까지 나오고 제가 깜빡했어요. 이 다음에 뭐가 나오지? 제가 깜빡했는데요. 자, 오늘 이 정면의 품격, 이 품격만큼 정말 오늘 내용은 모르겠지만 하여간 두 분은 품격 있는 분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이십니다. 어서 네, 오십시오. 한민수입니다. 예,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되겠죠? 이 얘기부터 해야겠죠. 가을이 다시 왔어요. 가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오늘, 좋잖아요. 예, 또 점심에 또 온도도 많이 올라가고. 네. 네. 근데 또 추워진대요. 금요일날 또 추워진대. 그러니까 가을이 가려고 그러다 조금 미안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약간 맛배기로 한번 보여주고 이제 완전히 가려고. 예, 지금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대전에 많이 갔어요. 한동훈 법무장관도 가고 그리고 또 저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가고 거기에다가 또 이쪽 대전 유성이 지역구이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초청해서 이제 말도 듣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보세요? 입당 가능성.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이상민 의원이 왜 그 원칙과 상식이라는 분들하고 같이 안 했느냐. 거기에 보면은 탈당 관련한 시각차가 있어서 같이 할 수 없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탈당을 넘어서 저희 당의 입당까지 할 가능성이 생각보다는 높아 보여요. 생각보다는. 잠깐만요. 어제 네. 제가 이상민 의원 지금 제가 한번 그 이상민 의원 어제 저희가 인터뷰한 게 몇 군데서 받았나 그러는데 굉장히 많은 데서 받았는데 네. 이상민 의원이 어제 무슨 얘기를 말씀하셨냐 하면 원칙과 상식에 있는 의원들도 탈당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군지는 얘기를 안 했지만 그 네 분 중에요. 예, 네 분이죠. 예,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분의 생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만약 이상민 의원이 이 국민의힘 쪽으로 가면 어떻게 좀 민주당으로서는 좀 어떻게 손실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상민 의원께서 지금 최근의 말씀들을 들어보면은 조금씩 더 좀 국민의힘 쪽에 입당 여지를 열어두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쭉 이렇게 요일별로 인터뷰한 내용을 봐도 그래서 많이 좀 움직인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다른 분들하고 같이 행보를 안 하는 걸 봐도 국민의힘의 입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일단은 끝까지 이분이 이제 5선을 하셨는데 그 같은 지역구에서 한 번만 이제 자유선진당인가요? 보수정당 쪽으로 출마를 하셨고 4번을 어찌됐든 우리 민주당 열린우리당에서부터 시작하셨죠. 맞습니다. 예, 그 열린우리당 그러니까 민주당 전신이죠. 그래서 예. 공천을 받고 또 국민들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또 우리 민주당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5선까지 하셨는데 좀 정치적 행보를 좀 무겁게 좀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탈당을 하겠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또 저희들이 뭐 접점이 있을 수 있다면 해서 좀 하시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고 좀 씁쓸하지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 조금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 지역에 지금 5번 하셨는데 지금 다음 도전이 여의치 않으니까 다른 당으로 당적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또 이상민 의원의 행보에 크게 도움은 안 될 겁니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 가면은 어떻게 좀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보세요? 저희 입장에서 당연히 힘을 얻죠. 어떤 의미에서? 일단 대전에 국한에서 일단 본다면 대전이 국회의원 지역구가 7개인데요. 이분이 하나도 없죠. 예. 유성을인데 7대 빵이에요. 저희가 한석도 없고 유성을에서는 된 적이 없어요. 저희가 유성갑도 아마 유성이 갑을로 나뉜 이후에 된 적도 없고 유성 일대도 아마 된 적이 없을 겁니다. 저희 당이 자유선진당 자민련은 된 적이 있는데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진 분이 저희 당에 입당을 하게 되는 거니까
당선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품을 수 있는 상황은 되겠죠. 제가 윤 대변을 계속 보는데 약간 웃음을 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제가 한민수 대변인께 여쭤보고 네. 싶은 건 김종민 의원이 오늘 그랬어요. 예.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말이에요. 아니 이게 우리 당에서 중진 의원이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만나서 이게 좀 같이 가야죠. 어딜 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김종민 의원이 동의하십니까? 제가 모르는 내용이 또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다만 최근의 상황 전에 그거는 제가 뭐 아는 내용이니까요. 최근 상황 전에는 이른바 이제 언론에서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 대표가 저는 거의 다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내 상황도 같이 공유를 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지금 그 이른바 원칙과 상식에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는 뭐 김종민 의원 말씀처럼 대표께서 다시 한번 뭐 필요하다면 저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 몇 분들이 해왔던 행보들을 보면은 약간 도가 좀 지나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긴 해요. 왜냐하면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민 의원을 여기서 뭐 폄하하자는 건 아니지만 대표 단식 때나 이럴 때 뭐 비루하다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그 결별 얘기하면서 분당 얘기라고 했는데 그때 정말로 당 내야수도 그렇고 의원들뿐만 아니고 뭐 당원들은 이렇게 말할 것도 없고 이건 해당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 지금이라도 이상민 의원께서 모르겠습니다. 뭐 본인 지역 사정이 어떤지는 뭐 저도 기사나 뭐 여론조사 같은 것만 보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잖아요. 하셨으면은 좀 뭐가 지금 국민의힘을 가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어떤 가치나 정책이나 비전과는 전혀 다른 상대방 정당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처신이 더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또 지역 유권자들한테도요.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근데 그 빅텐트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빅텐트. 그 빅텐트는 어디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물론 이상민 의원이 많이 입당한다면 빅텐트에 당연히 들어가겠지만. 그냥 빅텐트도 아니고 슈퍼 빅텐트예요. 슈퍼 빅텐트. 죄송합니다. 슈퍼가 이게 마리오하고 슈퍼 마리오하고 버전이 다른 건데. 달라요. 아유 죄송합니다 달라요. 이거. 그래서 뭐 저도 직접 여쭤본 건 아닌데 예. 범위를 상당히 넓힌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이라고 일단 보고 예를 들어 제가 판단할 때는 이준석 신당의 어떤 움직임까지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정도로 당이 유연한 그리고 폭이 넓은 행보를 보이겠다. 그런 영입 작업을 통해서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 표현. 그게 슈퍼 빅텐트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합니다. 그 어디까지? 일각에서는 왜 제가 자꾸 여쭤보냐면 비명계 의원들 일부까지도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왜냐하면 가능하다. 민주당도 보수 정당이에요. 따지고 보면 보수 우파 정당이에요. 옛날에는 그렇게 줘야지 요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정치적으로 우리가 진보라는 단어를 이게 양쪽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만 민주당이 진보 정당이라 보기에는 정의당이 너무 화날 거고 민주당도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보수 우파 정당이에요. 기본적으로 정강이 거의 다른 게 없어요. 저희하고 정책들이 갑자기 비슷한 게 많이 있죠. 분위기가 훈훈해져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래서 비명계를 끌어당기는 것이 무리하다는 그런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예. 근데 저는 그 말씀하시고 제가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낙연 대표가 그랬어요. 전우의 시체 위에서 응원가를 부를 수 없다. 예, 그 저 기사로 봤습니다. 야, 그거 아주 비장하시더라고. 그것까지 다 말씀. 일단은 먼저 슈퍼 빅텐트 말씀하신 대로 빅텐트 항상 선거 때만 되면 나왔죠. 뭐 여야 모두가 텐트를 치겠다 빅텐트인데 여기다가 슈퍼를 붙였는데 저는 좀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님한테 미안하지만 빅텐트가 아니고 슈퍼 빈텐트가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 텐트에 폴대를 잡은 분이 본인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폴대가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데 무슨 텐트가 쓰겠습니까? 그래서 쓸 가능성이 많지 않고 좀 그런 생각이 좀 미안하면 들고 그다음에 메시지가 충돌을 하고 있어요. 혁신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저기 지도부도 그렇고 윤핵관들, 영남 중진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한마디로 좀 거칠게 얘기하면 물갈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적 쇄신을 하겠다는데 한쪽에서는 또 대표가 갑자기 슈퍼 빅텐트를 쳐서 다 와라. 그러면 좀 충돌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꿔나가겠다는 건지. 전 그래서 일단은 김기현 대표님께서 좀 급하니까 또 던지신 건데 저번 김포처럼 이게 되려면 좀 치밀하고 여러 가지 좀 눈에 띄고 국민들한테 환영받는 분들이 많이 모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언론에서도 저도 기자들 만나니까 쓸 사람들이 별로 없대요. 빅텐트를 치겠다고 했는데 슈퍼로. 근데 그런 거 보니까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이낙연 대표님 얘기를 드리면 전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기사들이 이 대표 이낙연 전 대표께서 어떤 뭐 지금 비명계 의원들과 같이 뭔가를 도모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있던데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큰 자산이고 또 정치 지도자죠. 근데 본인이 하실 수 있는 말들 뭐 진단 같은 거 본인의 시각을 드러내신 건 있지만 지금 총선 내년 4월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거는 그 인터뷰에도 다 들어있어요. 지금의 윤석열 정부를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서 막지 못하면 이 역사적인 민주주의 퇴행이랄지 경제 민생고 외교 참사까지 도저히 걷잡을 상황이 된다. 이런 진단에서는 지금 뭐 당 지도부나 당 전체와가 의견이 같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말씀이 어떤 새로운 뭐 행보를 위한 뭐 밑자락이다. 저는 거기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이야 캠핑을 가면 이 텐트를 치려면 이 폴대를 딱 세우잖아요. 사실은 방송에서 텐트 폴대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쭉 방송이 있잖아요. 네. 이 폴대 역할하는 방송 하나가 딱 튀어나오면 다른 것도 같이 올라가요. 근데 이게 폴대가 부실하면 다른 게 올라가질 못해요. 이게 이제 방송에서의 텐트 폴대 이론인데 아니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텐트를 칠 때 한동훈 장관 이 폴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폴대 될 수 있죠. 네. 예. 뭐 원희룡 장관도 될 수 있어요. 원희룡 장관도 될 수 있죠. 예, 될 수 예.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분들 아니 윤희석 대변인도 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밑에 바닥에 깔아주는 갑자기. 역할을 아니요, 해야죠. 될 수 있어요. 왜 갑자기 또 겸손 모드를?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 정도가 아니니까요. 하여튼 그래서 빅텐트 관련해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저희 당이 물갈이하는다는 거하고 이렇게 충돌될 건 아니라고 봐요. 텐트를 넓게 치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저희는 이제 텐트를 크게 치자는 얘기니까 범위를 넓혀서 그런 차원으로 보면 적어도 총선 앞두고 그래도 국민들께서 좀 듣고 싶어하는 말씀들 그런 생각에 부응하는 움직임을 그래도 저희는 보이고 있는 거니까 그 차원에서 평가를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 장관 보고 폴대 해라. 그럼 할 것 같으세요? 지금으로 봐서는 할 가능성이 한 51% 정도 돼 보입니다. 51%. 예. 야 요새 이 국민의힘 쪽에서 전 퍼센트 이준석 전 대표도 그거랑 다르죠. 그 확률은 지금 한 70%씩 올라가는 거고. 예. 죄송합니다. 전혀 다릅니다. 근데 저는 또 조금 야박한 얘기를 예. 하면요. 한동훈 장관이 한동훈 장관. 폴대를 뭐 잡으려거나 하거나 예. 뭐 일각에서 기대는 하겠습니다만 그 폴대가 멀쩡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일단은 대통령께서도 검사 출신이고 그 한동훈 장관도 정말 검사 아닙니까? 들어와 가지고 검사 대통령과 검사 집권당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지금 맡을 거라고 하잖아요. 뭐 비대위원장이 됐던 선대위원장이 됐던 그러면 그 공천 작업부터 뭐 선거 지원 뭐 역할 모든 걸 다 할 텐데 그 폴대 잡고 있을 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인지 또 텐트를 크게는 쳐놨는데 지난번에 한번 승선론이 있었어요. 승선 불가론인가요? 그 윤핵관 중에 한 분이 했었죠. 사무총장이. 지금 이제 인재영입위원장 하시는 분이 했는데 그런 식으로 크게 텐트 쳐놓고 이제 너는 이제 성분을 봐가지고 용핵관, 뭐 윤핵관, 검핵관이 있는데 윤핵관 이미 잘라냈고요. 딱 쳐놓은 다음에 여기 텐트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 골라내기 시작하면 그 텐트가 멀쩡하겠습니까? 폴대만 하나 딱 세웠는데 흐청흐청 하다가 빈 텐트로 끝날 수 있다 이런 말씀. 조금 야박하지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랬어요. 저희가 왜 한동훈 장관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가를 봐야 합니다. 아무리 띄우려고 그래도 국민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그게 폴대라고 해도 이게 서 있지가 않겠죠. 지난 그 금요일에 대구에서 보여줬던 그 상황들은 제가 볼 때 저도 놀랄 만큼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물론 대구라는 지역적 특색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 여야 통틀어서 어떤 정치인도 받아보지 못한 환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여야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과연 대중에게 노출되었을 때 그 정도의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폴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무슨 뭐 검핵관, 용핵관 뭐 이런 걸로 분류해서 억지로 세운다는 거하고는 저는 거리가 멀다.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 정치인들도 사실
이 절반은 연예인과 같은 특성이 있어요. 네. 그게 정치인들도. 네.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3시간 동안 사진 7시부터 10시까지죠. 예? 저녁 7시 표 끊었는데 사진 들하고 10시에 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인기 끄는 거는 사실은 다른 정치인이 보면 약간 질투날 정도라는 생각을 전 했어요. 분명히 질투나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제가 뭐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당 내에 있을 수 민주당에서 있죠. 네. 그래서 있는 사람 전 딱 떠올랐어요. 한 사람. 아, 그래요? 제가 아쉬운 거는 민주당에서 이제 논평도 내고 했는데 뭐 총선 나갈 생각에 뭐 가슴이 설레었냐는 둥 그런 식으로 받아칠 이유가 없어요. 굳이 그냥 그랬냐 하고 넘어가면 될 거를 뭐 생각하신 것 같은 제가 이름도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 논평인지. 그래요.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서. 그 제가 그걸 보고서는 그 여성분 있어요, 초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는 것이 민주당에 도움은 안 된다. 그냥 역으로 그럼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부러워 이렇게 되거든요. 그냥 그 현상은 현상대로 보는 게 낫지. 다만 저는 말씀하세요. 네,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실제로 인기 있죠. 왜냐하면 보수 진영 사이 대통령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패션이 일단 패셔너블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보니까 이렇게 그 인터뷰한 것들 보면은 좀 즐기는 듯한 것도 있어요. 얼굴 표정에도 드러나는데 다만 저는 한동훈 검사 한동훈으로서 뭐 법무장 한동훈으로서 인생의 정점을 찍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이 오늘 대전도 그렇고 뭐 울산도 또 금요일에 가신다고 하잖아요. 정점을 찍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정점이라고 하니까 뭐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유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분이 오셨어요. 적점을 찍고 있다. 별의 순간 뭐 이런 거예요? 별까지는 아니지만 왜냐하면 저는 그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시험됩니다. 음. 왜냐하면 인사 참사 부분은 이제 어차피 그만두면은 옛날에 우리 교수님 말하면 민정수석 있었다면요 벌써 여당에서 그만두라는 얘기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를 총괄하고 있잖아요. 검증부터 추천 모든 거. 근데 이렇게까지 참사가 나요. 이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니까. 근데 책임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치로 들으면 막 그거는 상쇄될지 몰라도 잊어질 수 있지 몰라도 정치부터는 또 다르다고 봐요. 지금까지 본인이 수시로 정말 야당 대표와 오늘도 그랬더라고. 야당 대표 야당에 대해서 그런 뭐 아주 격한 용어를 써가면서 공격을 계속 해왔잖아요. 거기에 좋아서 환호성 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집권당에 거의 폴대 잡는 수준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할 때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김기현 대표도 최근에 얘기했었잖아요. 이뉴한 위원장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정치는 종합예술이다. 정말 오케스트라 같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험대이고 자칫하면은 정말 실패도 할 수 있다. 뭐 제가 뭐 하라고 지금 바라는 건 아닙니다. 하는데 그런 이제 정치 역량을 발휘해야 될 텐데 오래된 지에 많죠. 지금 한민수 대변인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의 정치 행위를 봤을 때 뭐만 보냐면 정치 감각만 봐요. 네. 근데 정치 감각은 언어의 적확성 그리고 순발력 그리고 타이밍에 적합한 언어 구사력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야 정치 잘한. 근데 사실은 정치 감각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뭐냐면 정치력은 모른다는 거거든요. 정치력 저는 사실 그래요. 뭐 다선 의원이랑 제가 모두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고 다선하는 사람은 그 이유가 있어요. 정치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력을 아직 검증은 안 받은 거 아니에요, 사실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지금 한민수 대변인 하실 말씀은 저희가 해야 될 얘기예요. 저희가 폴대를 세우면서도 이게 끝까지 잘 서 있을까? 이게 검증이 된 건가? 진짜 텐트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이건 저희가 해야 될 거고 민주당에서의 반응은 그런 정도로 센 분이 나오셨으니까 저희가 잘 경계를 합니다. 잘 준비합니다까지만 돼야 되는 건데 거기다 대놓고 잘하나 보자 설레니 국민의 이러니까 한 사람으로서 다 저희가 봐야지. 야 민주당은 참 그렇다 에이, 그렇게까지 반응을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정치력 검증 안 됐다고 저도 보지만 그래도 적어도 국민 대중에게 거의 2년 가까이 완벽하게 노출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대선 직전부터 시작해서 쭉 1년 반 넘게. 예. 그러면 근데 이 정도로 버티고 있잖아요. 여러 풍파를 뭐 청담동 술자리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국회의원들과의 말싸움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치력이 아닐까 저는 그런 평가도 해봅니다. 좀 저는 생각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그냥 검사로서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하는 상황에서 전국에만 2,100명 된다면서요 검사들이. 한동훈 장관 말 한마디면 다 정말 죽는 신용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솔직히.
대통령과 검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정치판에 오면 저희들도 뭐 여의도 있습니다만 여의도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데가 아닙니다. 그 모든 걸 조율을 해내고 설득과 어떨 때는 보면 본인의 희생도 필요한 건데 본인 그런 거를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지요. 그래서 이런 검증의 문제가 그리고 이제 여당에 특히 집권당의 어떤 수장 역할을 한다고 할 때 지금처럼 보여준 모습 가지고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은 뭐 후보 지지들도 잘 나오죠 여당에서는. 그런데 그 내부 세부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이 수도권 중도층에서는 거의 인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봐도. 그래서 지금 저렇게까지 폴대 잡기 하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남에서 의석 얻는 거야. 저분이 폴대 안 잡아도 영남 어서 국민의힘이 강세를 보일 겁니다. 수도권, 중부권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모셔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확장력은 떨어진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또 제가 네. 할 얘기를 하시네. 저희가 걱정할 얘기라니까 그거는. 그 말씀은 저희가 걱정할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얘기가 왜 국민의힘이 걱정한 얘기일까요? 아니 우리가 한동훈 장관을 세우려면 내부에서 그 걱정을 하는 거죠. 민주당은 그냥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덕담 정도 하고 대비하면은 지켜보기에는 공격하시라고. 이분이 너무 민주당을 그러니까 공격을 너무 미우니까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공격을 밉고 너무 많이 부럽고. 아이 뭐가 믿고 부럽습니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네. 그 두 분께 여쭤보는 게 조추송 신당 나오는 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먼저 30초내 얘기할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완전 땡큐죠. 제발 좀 하세요. 예. 예. 이쪽은 고맙답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저희 당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세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전반적인 내년 총선의 의미와 중요성을 다 아시니까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지만 진짜 실제 어떤 총선 전국으로 접어들면은 신중한 판단 해주시길 또 바랍니다. 신중한 판단이라는 의미는 나오지 굉장히 말아야지. 머리가 복잡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다 신중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희도 그럼 오늘 신중한 토크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면의 품격 지금까지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